안녕하세요. 세이풀입니다. 1편에 이어 계속해서 안전 담당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전 담당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안전 담당자의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설명을 이 반도체 현장에서 많이 쓰는 구분 방식인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로 나눠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작업 전에는 작업 허가서나 또 안전 문서들이 당일 작업 내용과 제대로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문서가 미비하거나 또 작업 내용과 안 맞는 경우에는 작업 전 개선을 요청해야 하고 또 작업 포인트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가 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개선 조치를 직접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업 중에는 안전 담당자가 지정된 작업 포인트에서 상주하면서 그 작업 구역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건 발주처 규정에 따라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감시단이나 관리자처럼 전체 현장을 순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구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작업자들이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을 했는지 또 그리고 안전시설물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작업자들의 이런 불안전한 행동이나 또 위험 요소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하거나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후에는 작업장에 대한 그런 정정농 상태를 확인을 하고 또 남은 위험 요소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관련 안전문서나 또 점검표를 정리를 하고 제출을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부가적인 업무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이렇게 단계에서 자신이 맡은 구역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 담당자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안전 담당자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맡은 작업 포인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 담당자는 감시단처럼 현장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해진 한 포인트에 상주하면서 그 자리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체력과 집중력 이 두 가지입니다. 작업 현장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는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는 한순간이고 또 그 사고는 나와 내가 지키는 작업자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안전 담당자는 작업자의 행동 변화, 또 장비의 위치에 대한 그런 이동, 설비 상태의 변화, 그리고 또 갑자기 생기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실시간으로 눈치채고 또 바로 판단해서 좋지 않은 대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전체 현장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건 어느 정도 경험과 경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노력과 또 개인적인 센스만 있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작업자가 보호구를 벗었다거나 또 고소작업 중에 안전고리를 깜빡하고 또 착용하지 않았다거나 뭐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장비 운전자가 작업 반경 내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건 잠깐 한눈 팔면 또 놓치거나 아니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봐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내 동료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에서 나와야 합니다. 결국 이 일은 얼마나 오래 일했냐 보다는 얼마나 잘 보고 또 잘 반응하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안전 담당자는 위험 구역에 들어가거나 또 위험한 일이 있나요? 네,
안전 담당자도 지정된 작업 포인트에 상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험구역에 들어갈 일도 있고 또 위험한 상황을 직접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현장에서는 팹이라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그 장소인 팹 내부 공간이나 또 고수작업 구역 그리고 밀폐 공간 또 중량물을 이렇게 운반하는 이런 중량물 하역 작업 장소 그리고 또 유해 화학물질이 다뤄지는 설비 구역 등 위험도가 높은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작업자가 이런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안전 담당자도 같은 구역에서 실시간으로 작업 상태를 감시하고 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고소작업 구역에 투입되면 높은 위치에서 안전대를 착용했는지 이런 여부들을 확인을 하고 또 추락 위험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또 밀폐 공간이 작업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또 환기 상태 그리고 작업 중 이상 징후 등을 가까이에서 실제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팹 내부에서는 설치 작업 중에 산소 결핍이나 질소 누출,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그리고 고온 고압 장비 근접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뿐만 아니라 안전 담당자 본인도 항상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고 또 현장 상황을 주의 깊게 또 관찰해야 하며 안전하게 현장을 지키는 사람도 스스로 안전해야 한다 이런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특히 신호수, 유도자, 인양작업 같은 이런 보조작업 역할도 요청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 환경 자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지정된 작업이 어떤 위험을 수반하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전 담당자라고 해서 안전한 자리에만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작업자와 같은 위험을 함께 감수하면서 현장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안전 담당자 일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안전 담당자 업무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바로 체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현장의 분위기와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체력적인 부분입니다. 건설업은 일반 사무직과 다르게 출근 시간이 굉장히 이루고 또 경우에 따라 야간, 철야 작업까지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현장은 규모가 크고 출입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지 않으면 제 시간에 현장에 도착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 특성상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계속 걷고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로 하루에 10,000보는 기본이고 또 20,000보, 30,000보 이상 걷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 체력, 그리고 아침형 생활 리듬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부딪히는 일입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역, 나이, 말투, 태도, 성격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작업자에게 지적하거나 또 제지를 해야 하니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당연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자가 보호구 미착용을 했을 경우 안전담당자는 보호구 미착용자에게 제지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작업자는 감시담도 없는데 좀 그냥 봐주지. 더운데 뭐 이걸 어떻게 쓰라고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런 식의 불만이나 또 무시하는 반응이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모 감시담 없는지 막만 좀 봐줘요. 이런 식으로 나를 안전 담당자인지 아니면 문지기인지 이렇게 구분을 못할 정도로 문지기처럼 대할 때도 있고 또 그럴 때는 솔직히
현타도 오고 자괴감이 들 때도 많으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 현장의 분위기와 인간관계, 특히 여성 안전 담당자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현장에서는 40, 50대의 여성 안전 담당자분들이 많고 또 그 중에는 또 젊고 외모가 눈에 띄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20대나 뭐 30대 이런 어린 분들도 가끔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이런 그 건설 현장은 남성 중심의 현장이다 보니 이렇게 좀 뭐 괜찮거나 얼굴 외모가 눈에 띄는 분들은 특별히 그런 분들이 이제 남성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거나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어떤 작은 실수를 한다. 그럴 경우에 눈 감아주는 분위기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게 오히려 다른 동료들의 시기와 텃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뭐 감시단이나 아니면은 뭐 작업자분들이 어린 친구들에게만 좀 더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잘못을 뭐 눈 감아준다거나 이럴 경우에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저는 여러 봤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워낙 좁고 또 사람들도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서 이런 인간관계가 업무보다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이 일에서 가장 힘든 건 단순히 일이 많고 피곤한 것보다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오는 이런 정신적인 피로와 또 감정 소모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안전 지식보다도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말하는지 소통과 이런 능력과 또 이런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안전 담당자 일은 혼자 하나요? 아니면 팀으로 하나요? 안전 담당자는 현장에서는 혼자 일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팀처럼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하도급 업체가 10개의 작업 포인트를 맡았다면 각 포인트마다 안전 담당자 1명씩 배치해서 그 작업 구역만 전담하게 됩니다. 즉, 각자 맡은 포인트에서 단독으로 상주하며 그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보통 한 작업 포인트에는 안전 담당자, 기술공, 보조기술공 구성된 3인 이상의 작업조가 배치가 되고 또 작업 종류에 따라 용접공, 특수기능공 등 이런 기술 인력이 또 추가적으로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안전 담당자는 대부분 회사에서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라 작업팀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도급을 받은 회사가 여러 작업팀장에게 일을 나눠주고 작업팀장들이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구성해서 채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팀장이 자기 팀에 쓸 안전 담당자, 기술공, 보조공 등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똑같은 유니폼을 다 입고 있어도 누구 지시를 받느냐는 작업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소속은 같지만 현장에서는 지휘 체계가 다른 경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회사 소속의 안전 담당자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고 그 위에는 안전관리자나 팀장급 인원이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또 조율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는 혼자 판단하고 조치해야 할 일이 많지만 문제가 생기면 같은 회사의 다른 담당자들이나 관리자와 협업하게 되고 매일 아침에 또 아니면 뭐 주간 단위로 정보 공유 이런 회의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안전 담당자는 개별적으로 움직이지만 하나의 팀처럼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서로 작업 포인트가 달라도 같은 목표로 소통하고 또 협력하는 팀워크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